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외신에서 직접 유용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간의 동향입니다. 지난주 S&P 500의 차트인데요. 약 1%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2978에서 3007까지 주간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주간 섹터별로는 소재, 금융, 에너지, 산업 요 4개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주 중 미중 무역 분쟁 전선에 화해 제스처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는 소식에 에너지주도 상승했고 산업주도 상승했고 소재주,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가 크게 영향을 받고 주중 4%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주중 금리 동향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2년물보다 소폭 위에 있고요. 주말 금리 곡선이 한 주 전 금리 곡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단 1년 전보다는 아직도 큰 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시장 요약을 드렸습니다. 금주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이터가 정리하는 한 주간의 세계경제 전망인 테이크 5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더 추가 인하했습니다. 자산 매수 등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금주에는 미국 현지 시간 9월 17일과 19일 페드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은행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까지 통화 가치를 낮춰서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데 미국 페드는 중국 유럽과의 통상 교전이 한참 이때도 아직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강달러로 인해서 경제 통상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현재 페드의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 전날까지만 해도 0.25% 인하가 90% 이상이었는데 미국 시간 9월 13일 11시 현재로는 8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한편 금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을 했고 핵심 물가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주로 페드는 PCE, GDP 산출에 반영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중에서 핵심 물가지수를 주로 물가지표로 반영을 하는데 어쨌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인하하는 것은 정책 논리에 맞지 않죠. 최근 10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페드가 현재 미국은 나홀로 10년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지난주에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금리를 통화정책 회의 때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시장은 0.25% 인하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페드 입장은 미국 성장 혜택이 중산층 이하에 도달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적절히 주체하겠다. Act as appropriate 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미국 페드의 통화정책 외에도 일본,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긴축 인하 무드가 확실하게 잡힐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유럽 중앙은행에 이어서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일본, 영국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선진국 금리가 인하 추세가 확인되게 되면 통상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저금리 차입을 통해서 고금리 자산 또는 고수익률 위험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유망 신흥국의 하이힐드 채권 대비 주식의 총투자 수익률, 즉 일드갭이 높은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서 일부 면세 유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2주간 또 중국 수입품 관세를 연기를 했습니다. 서로 부분적인 화해 제스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10월 초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그 전초전으로 실무 회담이 다음 주도 열릴 것이고, 구도 조성을 위해서 서로 화해 제스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또는 중간 단계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부먼은 5월쯤에 금년 미중 무역 분쟁 전망을 하면서 스몰 딜 또는 중간 단계 합의를 하는 1차적인 공업을 할 것이다. 2020년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기초적인 합의를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부터 급작스러운 트럼프의 입장 변경을 보면서 대선 전략상 내년까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오면서 다시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살짝 높아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로이터가 60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설문을 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미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현상 유지될 확률은 80%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최근에 주고받는 유화 제스처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신중한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이슈는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2주 전에 영국 의회가 보리스 존슨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리스 존슨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의 조치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일단 지난주 10일부터 영국 의회는 보리스 존슨의 전략대로 10월 14일까지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이 11일 의회 정회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고, 다음 주 17일에 영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예정입니다. 보리스 존슨이 10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합의하지 못하면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하도록 영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런 가운데 보리스 존슨은 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를 16일날 만나 담판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인 백스탑, 아일랜드의 브렉시트 안전장치 문제입니다. 그러나 EU 측에서는 재협상에 양보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1월 말까지 브렉시트의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할 경제 지표는 먼저 중국 성장을 이끌고 있는 고정 투자 지표가 발표되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 부분 지표로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엔 총회가 개최되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외교적 액션들을 주고받을지 그것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머니의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